자, 우리는 방금 RPM 문제에서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수열 AN에서 요 n번째 항이 n이 한없이 커졌을 때 값을 갖는 경우가 있고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값을 갖는 경우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하고 값을 갖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 해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 하면, 자, 수열을 다 더해볼 거야. 다 더해볼 거야. 수열 A는 있는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막 다 더해볼 거야. 그러면 어떤 나열된 수열들을 계속 더해갔을 때 값이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고,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밀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는데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도 있어. 오, 신기한데 선생님? 신기하죠? 수열의 합이 일정한 값을 갖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수열의 합의 극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이거야. n이 무한으로 갔을 때 얘가 쭉 더할 거야. 얘를 계속 더해. n번째를 치나 n 플러스 1번째를 치나 무한히 더할 거야.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급수라고 부르겠다 이거야. 얘 이름이 급수입니다. 급수. 급수. 수열 AN의 항을 무수히 많이 더하면 급수라고 하고, 이 급수를 간단하게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얘를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 자, 요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얘도 급수고 얘도 급수야. 둘 다 급수야. 알겠지? 수열 AN의 항을 n이 무한히 더하겠다 이거야. 첫 번째 항부터 너를 급수라고 할 건데, 그럼 이 급수도 역시 수렴할 때가 있고 발산할 때가 있어. 그럴 때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찾는다? 어떻게 찾는다고 배웠죠? 아, 까먹었구나. 다행이다. 내가 또 설명할 수 있어서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먼저 더할 거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는 수학 1에서 뭐라고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했어? SN. 뭐라고요? SN. 너를 갖다 우리는 SN이라고 하고, 그 SN의 이 급수는 SN의 극한값을 구할 거야. SN을 뭘 구할 거라고? 극한값. 근데 요 급수에서는 이 SN에다가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얘를 갖다가 부분합이라고 부를 거야. 부분합.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부분합이라고 할 거야. 부분합.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면 걔가 바로 급수야. 알겠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얘가 값을 갖는 경우가 있고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연하겠지. 값을 갖는 경우는 수렴, 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발산. 자, 그때 값을 가질 때 그 값을 보통 S라고 많이 해. 걔를 뭐라 한다고? S. 수열 AN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그 SN의 극한값을, 즉 부분합이라고 부르는데, 부분합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그 극한값을 S라고 하고, 이 S도 이름이 있어. 이 S 이름이 뭐냐? 급수의 합이야.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책에 다 써져 있긴 해요. 이런 용어 정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급수는 요렇게 첫 번째 항부터 무한한 항을 다 더하는 걸 급수라고 할 거고, 그 급수를 간단하게 기호로 시그마에는 1부터 무한으로 AN이라고 할 거야. 그때 일반항, 요 AN이 당연히 일반항이지. 그때 급수는 요 일반항의 표현으로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는데, 너의 값이 수렴한지 발산한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만들 거야. 즉,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n에 관한 식을 만들어라. 알겠습니까? n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오케이? n에 관한 식을 만들어서 그 n에 관한 식이 무슨 값을 구할 거야? 극한값을 구할 거야. n이 한없이 커질 때 SN의 극한값을 구해서 그게 수렴한다면 그 수렴한 값을 S라고 하고 걔를 급수의 합이라고 부를 거야. 한편
요 SN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SN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잖아. 그래서 시그마를 써서 표현할 수 있잖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알고 있죠? 그쵸? 뭐죠? 1 집어넣으래. k는 1부터래.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3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어디까지 n까지 더해라는 거잖아. 그래서 급수의 표현은 하나 더 있네요. 어떻게 표현하겠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급수의 네 가지 표현 말해봐. 그러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 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 두 번째 표현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 세 번째 표현, 얘가 수렴한지 발산지 조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SN을 구해서 SN을 구하면 돼. 근데 SN이라는 그 첫 번째부터 n까지 합돌이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전부 다 아이씨, 이거부터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야? 전부 다 급수를 말하는 거야. 이해 갔지? 오케이, 잘했어. 자, 한편 저번에 이런 것도 배웠죠? 뭐 배웠습니까?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an, 이가 지금 급수인데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배웠어요. 참인 명제를. 우리 자, 다 같이 따라하자. 따라하자. 급수가 수렴하면 시작. 안 따라하네. 너 어제 10번에 시작.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일반항의 극한값은 그러니까 시작.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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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이 문제. 꼭 맞추세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 0이다. 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네. 뭐 배웠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명제래. 그러면 그 명제의 역이 참이야? 대우가 참이야? 그치, 대우. 나 Q이면 나 P다가 또 참이 되겠다 이거야. 즉 얘도 마찬가지지. 너가 P, 너가 Q가 되는 거니까 너의 대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n은 무한으로 an이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가 뭐게? 발산한다. 이 명제 또한, 이 대우 또한 참이 되겠습니다. 참.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일반항 누군지 알죠? 너의 극한값은 0이 되고, 그 다음 일반항의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됐지요? 그래서 기억난다. 뭐가 기억난다? 기억난다. 요거 기본 문제 풀 때 했었던 거 기억나네. 요거 풀 때, 그치? 요거 풀 때 다음 급수가 발산하면 보이세요?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값이 전부 다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아니었어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므로 전부 다 발산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네요. 네, 그랬네요. 그래서 대표 문제 이런 거 하나 풀어봤죠. 까먹은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풀어볼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 되겠대. 자,
수열 AN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적어져 있는 급수, 얘 지금 급수죠, 급수. 이 급수는 수열 AN이 아닙니다. 얘는 가만히 봤더니 새로운 수열이에요. A1 빼기 3이 첫 번째 수열이, 첫 번째 항이 되고, 2분의 A2 빼기 3이 두 번째 항이 되고, 3분의 A3 빼기 3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급수가 뭐 하겠대요? 수렴하겠대요. 다시 한 번 더 보이시나요? 나만 보이나? 너희들도 보이나? 지금 요 주어진 요 식이 급수라는 게 보이시나요? 뒤에 점점점 보이시나요? 얘가 첫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점점점 적어진 거야. 그 애들 다 뭐하래? 더하래. 이런 걸 급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럼 이 빨간 네모친 함수의 일반항을 찾아줘야 돼. 이 빨간 네모친 함수의 일반항이 누구예요? 지금 천천히 보시고 n번째 항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 n분의 좋아요. n분의 a 마이너스 an 빼기 4 얘가 일반항이 되겠죠.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나 되겠다? 0이 되겠다. 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an 빼기 3이 0으로 수렴하겠다. 다시 말해서 너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이거야. n분의 an의 극한값이 3이 되겠다. 요 문제는 너를 찾아내는 거야. 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극값이 0이 되니까 요 n분의 a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이 3으로 수렴하겠다. 널 찾는 문제야. 지금 요 하트 찾는 문제야. 아, 진짜 나온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빼기 n분의 4n 더하기 an인데 요 식에서부터 이 식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요 하트 조건이거든. 지금 an이 아니야. n분의 an이야. 쫄지 말고 분수꼴이기 때문에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어 버릴까? 그러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누면 분모부터 나누자. n분의 an 마이너스 1분의 4 더하기 n분의 an 되겠습니다. 상수함수는 그 자체로 극한값을 갖고 n분의 an이라는 수열은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므로 너를 계산해주면 맞아요. 3-1분의 4 더하기 3이 돼서 정답은 2분의 7의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보이나요?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보여.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은 0이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등비급수로 가겠습니다. 등비급수. 우리 교재 있니? 50쪽 볼까요? 지금 세수 한번 넘어 하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계세요? 한번 좀 읽어봐봐요. 등비급수. 저 물고 나도 울먹을 하려고.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몇세 됐어? 오, 이거다가 자, 등비 급수 뭐 등비 수열이 급수인 거죠. 수열 AN이 있는데 급수는 별거 없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무수히 많은 항들 다 더했을 때 너를 급수라고 할 건데 요 수열 AN이 무슨 수열이겠다?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의 합을 갖다가 급수라고 등비 급수라고 하는 거구나. 등비 수열의 합.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인데 무수히 많이 더할 거야. 알겠어? 엄청 많이 더할 거야. 그러면은 이 수열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급수인데 어차피 급수 안에 등비 수열의 급수가 있는 거야. 급수 안에 등비 급수가 있는 거야. 그로 급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건데 그러면은 급수는 어떻게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어떻게 조사하기로 했어, 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찾겠다? 그치,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겠다. 부분합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 SN. 그러면은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뭔지 알겠지? 내가 여기서 물은 질문이 뭡니까?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 공식 기억나니? 라는 거겠지. 그죠? 아시다시피 등비수열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 연속된 두 항 사이 B가 일정한 수를 등비수열의 R이라고 하고 항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은 아시다시피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됩니다. 잊어먹고 있어서 빨리 기억해. 외워. 10초 줄게 외워.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모든 굽수는 이런 식으로 퉁칠 수가 있어요. n은 1부터 무한으로 an. 아니면 이렇게도 퉁칠 수 있죠. 너는 이렇게도 표현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그런데 콕 집어서 an이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그때 sn은 바로 나야 나. 그래서 너를 대신 적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등비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n제곱 여기 되겠다. 급수 별거 없다고 뭐야? SN의 극한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콕 집어서 등비수열에서 급수를 놀아보자. 등비급수. 그럼 등비수열은 끝이야. 등비수열의 SN 구한 다음에 N은 무한으로 보내서 얘가 수렴한지 발산한지만 찾아내면 돼. 수렴하면 극한값 구하시면 되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쉬워. 왜 쉬워? 알고 봤더니 요 등비수열 같은 경우 요 R의 N승 앞에서 공부했거든. 등비수열의 일반항 R의 N제곱이 수렴 조건을 벌써 알고 있어. 뭐야?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그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수렴하거든. 그런데 가만히 봤어. 그러면은 요 I에도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요 N이 한없이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을 지수로 갖는 요 R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수렴인지 발산하는지가 정해져 있어. 알고 봤더니 너가 이제 수렴할 때야. 너가 수렴할 때는 일단 첫 번째 내가 수렴할 때야.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해. 그러겠지. 그죠? A가 0이면 뭘 곱해도 첫 번째 항이 0인데 공비가 3이 되고 마3이 되고 공비가 1억이 됐건 곱해보면 무조건 0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0키 더해봤자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지. A가 0이면 너는 0으로 수렴. 오케이? 그러면 A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A가 0이 아닌 경우는 언제 수렴하느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수렴해. R이 1이면요 수렴 안 해. 진짜요? 왜 수렴 안 하겠어? 당연하지. 첫 번째 항이 만약에 3이고 공비가 1이라고 해봐봐. 그러면 A2는 얼마야? 3이겠지. 뭘 고민하지? 공비가 1이면 A3도 얼마야? 3이겠지. A4도 얼마야? 그럼 그렇다면 A에는 3으로 수렴하겠지. 하지만 우리는 얘네들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급수는 더할 거예요. 3을 무수히 더하면은 걔가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발산하겠죠. 이해 갔습니까? 수열의 극한에서는 등비 수열의 공비가 1이어도 수렴했어. 첫째 항 그 값으로. 하지만 급수에서는, 등비급수에서는 다 더할 거기 때문에 모든 항이 똑같은 수여더라도 더하게 된다면 한없이 커져버린다라고. 이해갔니? 그래서 너는 발산해서 등비급수에서는 R이 1일 때는 수렴하지 않는다야. 자,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자, 집중. 다 했어. 이게 결론이야. 자, 요 파란색 봐주세요, 여기. 자,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그럼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n이 한없이 커지면 R의 n제곱은 어디로 수렴합니까? 영. 숙제 안 했지? 자, 네. 다 했어요? 자, 등비수열이 있어요. 등비수열 R의 n제곱에서 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3분의 2의 n승이야. 너의 극한값을 구하래. 그게 얼마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한다, 0으로. 분자도 한없이 커지고 분모도 한없이 커지지만 분자가 커지는 속도에 비해 분모가 원체 커져버리니까 요 무한분의 상수 이런 형태가 돼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등비급수에서 등비급수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될 텐데 n이 변수야. n이 한없이 커질 건데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R의 n제곱은 0으로 날라가. 그럼 남는 거 분모는 1-R이고 분자는 누구야? A. 그래서 그때 극한값은 1-R분의 A로 수렴이다. 요게 핵심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잔! 등비급수는 부분합의 급수라서 부분합의 극한값이다. 근데 등비수열의 SN은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 n제곱인데
알고 봤더니 너가 수렴하는 경우는 정해져 있더라. A가 0인 경우, 첫장이 0인 경우. 근데 참 이 첫장이 0인 경우를 고3한테 문제 내겠냐?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이쪽이야. 첫장이 0이 아닌 경우. 첫장이 0이 아닌 경우 등비수열에서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R이 -1과 1 사이여야 돼. 그럼 그때 얼마로 수열의 급수가 정해지느냐? 1-R분의 A라는 값이 되겠다 이거야. A가 뭔데? 첫째 항, R이 뭔데? 공비, 뭐야? 즉,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급수는 정해져 있다 이거야. 얼마로? 1-R분의 A. 얼마로? 1-R분의 A. 등비급수는 답이 정해져 있어. 뭐라고? 1-R분의 A. 즉, 등비급수 문제는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찾더라고. 헬스윙이 말이 돼요? 그러게 말이 안 되지. 못 찾더라고. 오케이? 예. 자, 그럼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수열 AN이 있어.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할까? 만약에 3분의 2의 n제곱이야. 이런 등비수열이래. 얘의 급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등비급수 구하세요 그랬어. 첫째 항 얼마야? 공비 얼마예요? 그거 끝났어요. 너의 급수는 1-R 3분의 2분의 첫 번째 3분의 2 따라서 3분의 1분의 3분의 2에서 약분한 번분수 아시죠? 번분수 알지? 안에 있는 곱이 분모로 바뀌고 분자로. 그러다 보니 너네들이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2로 수렴한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쉬워요. 1-R분의 A. 자, 문제 풀어볼까? 자, 52페이지 봅시다. 다음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항의 나열로인데 지금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누굽니까? 1,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라서 당연히 첫 번째 항은 1이 되고요. 공비는 얼마예요? 방금 내가 한 거다. 그치?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첫째 항이 1이구만. 내가 한 거는 첫째 항이 3분의 2였지. 다르다. 다행이네. 그래서 1번 정답은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돼서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3분의 2가 되므로 그때 급수는 1-R분의 3분의 2분의 A 1. 그래서 3분의 1분의 1이니까 3으로 수렴하겠네. 자, 2번 볼까요? 첫 번째 항 지금 얘가 1이 첫 번째 항이고요. A1 마이너스 루트 2가 A2 부호와 함께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항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잖아.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마이너스에서 수가 헷갈리는데 1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 루트 2 더하기 이런 수열의 합이야. 그럼 지웅이가 보기에 공비가 얼마니?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비만 맞추면 되겠다. 공비가 얼마죠? 좋습니다. 마이너스 다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루트 2. 자, 공비 빨리 찾는 법 알지? 공비 빨리 찾는 방법. 공비를 빨리 찾는 법.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번만 더 연습할게. 등비 수열에서 공비 빨리 찾기. 자, 등비 수열이 항이 나열돼 있어. 뭐 너가 3, 너가 6, 너가 12, 24, 48, 96 등등등등. 이 공비 얼마야? 2. 물론 뒤에 항에서 앞에 항 나눠도 돼. 그래도 공비가 나오긴 해. 그치? 앞에 있는 항 A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앞에 있는 항에서 R을 곱해야지 A n당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연속된 두 항 사이의 비로 봐도 돼. 이렇게 연속된 두 항 사이가 있는데 너의 간단한 자연수의 비를 구할 건데 너의 간단한 자연 1대2 되는 거 아니겠니? 그때 요 2가 공비야. 전항, 너가 전항, 후항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부르는데 연습된 두 항 사이에 비해서 전항을 1로 만들었을 때 요 후항이 무조건 공비입니다. 알겠습니까? 만약에 첫째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이 5야. 이 공비 얼마야? 3분의 5. 전항과 후항을 무조건 전항으로 나눠버려. 전항과 후항을 무조건 3으로 나눠버려. 3 나누기 3은 1이고 5 나누기 3은 3분의 5가 돼서 얘가 무조건 공비가 되는 거라고. 현이 이해 갔어? 알겠어? 공비. 요 등비급수는 요 공비만 잘 찾아주면 돼. 첫째 항은요? 첫째 항은 일반항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고 어렵지 않아. 따라서 2번에서 급수는 공비가 마이너스 2자,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니? 없지. 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돼. 근데 루트 2는 마이너스 1.4 정도 되는 친구잖아. 그래서 얘는 발산이 돼, 발산. 아, 너는 수렴하고 극한값수 3이 되고 2번은 발산하고 3번 볼까? 3번은 첫째 항이 누구야? 관찰 좀 해봐. 3번의 첫째 항 누구야? 석현? 루트 3. 공비는 얼마니?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유리화까지 했구나. 잘한다. 내가 유리화 안 할게. 고마워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정서 요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나요?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어떻게 쉽게 파악하냐? 너의 절대값이 진분수면 돼. 진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분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야. 루트 3은 1보다 크죠? 오케이. 따라서 급수를 구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 루트 3이 돼서 바꿀 쓸까? 그냥 그대로 할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니? 루트 3분의 너 1 더하기로 바뀌는 거니까 루트 3 더하기 1분의 루트 3이 되고 너는 1분의가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거 분모를 바뀌고 분자로 따라서 루트 3 더하기 1분의 3 되겠네요. 유리화 좀 해줘야겠구만.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2분의 3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첫째 항은 당연히 얼마야 현? 2가 되고요. 공비는 얼마인가요? 2분의 아주 잘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속된 두 항을 보고 요 앞에 있는 전항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1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되겠지? 너놈이 공비가 되겠다. 잘했어요. 자,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나요? 네. 그러면은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구한다? 1 마이너스 R분의 A 첫째 항. 따라서 너는 2분의 1은 2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아니면 분모 분자 2를 곱해도 상관없고 그럴까? 이대로 할까? 그러면 3 빼기 루트 3분의 2가 돼서 안에 있는 곱은 분모로 밖에 곱은 분자로 3 빼기 루트 3분의 4가 되겠네요. 유리화 해주면 3 더하기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6분의가 될 텐데 6분의 4 곱하기 3 더하기 루트 3이 돼서 약분해주니까 3분의 2 3 더하기 루트 3 뭐 이런 식으로 다 적을 수 있겠네. 그래서 등비급수는 별거 어렵지 않다. 첫째 항과 공비만 잘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43번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급수를 표현했네요.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해보자. 자, 1번 보겠습니다. 공비 얼마입니까?
1번 공비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그렇죠. 그렇다면 공비를 볼 건데 이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얘는 수렴의 발산이야? 발산. 발산입니다. 가분수는 발산이야? 진분수.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도 발산이고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은 딱 하나. 공비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직관적으로 보자면 어떤 경우냐면 분수로 표현했을 때 진분수 형태인 경우 절대값이. 알겠습니까? 그 경우가 수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공비 지금 마이너스 1에 n-1제곱인데요. 네.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요 수열이 지금 얘가 일반항인데요. 2번은 일반항으로부터 첫 번째 항 얼마입니까? 두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요? 마이너스. 이거 더할 거야. 더하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이거 수렴하나요? 발산하나요? 얘들아? 진동하는 거야. 진동이죠. 진동은 수렴의 발산이야. 그러니까 발산. 발산이죠. 발산. 알겠습니까? 합이 0이 되거나 합이 2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왔다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넌 발산이다. 2번 역시 발산. 자, 3번 볼까요? 3번의 첫째 항은 얼마입니까? 1. 좋습니다. 공비는 얼마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1 마이너스 루트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까? 네. 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서 따라서 급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3번의 급수를 구하면 1 마이너스 r분의 a 되겠습니다. 그럼 1 그러면 1 빼기 1은 0 돼서 사라지고 루트 2분의 1 돼서 2분의 루트 2라는 극값을 갖겠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일반항이 6의 n제곱 5의 n 더하기 1제곱인데 이 일반항으로부터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6분의 20. 네, 6분의 25.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항은 n에다가 1 다 대입하시면 돼요. 모든 수열의 일반항 첫 번째 항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일반항이야. 요 일반항에 n에다가 1만 대입해줘서 계산하시면 걔가 무조건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공비 구할 건데요. 자, 얘는 공비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줘야겠어요. 요 일반항 an이 네 6의 n승 그 다음에 5 곱하기 5의 n승이 돼요. 따라서 너는 5 곱하기 6분의 5의 n제곱이 되거든요. 그때 이 6분의 5가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이 5 아닙니까? 아니죠.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구조가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이 아니라 n-1승이 구조입니다. 이 꼴이죠. 이 꼴. 그러다 보니 6분의 5를 하나를 1로 곱해줘야 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되죠. 6분의 5 하나 빼서 5랑 곱해줘서 6분의 25 곱하기 6분의 5의 n-1제곱 이 형태가 일반항 꼴이 되는 거지. 너가 첫째 항 되는 거고 6분의 5 공비가 되는 거고. 따라서 4번은 수렴하네요. 그 합을 구하면 1-r분의 a 6분의 25. 따라서 6분의 1분의 6분의 25가 돼서 6류 약분하니까 25로 수렴하겠습니다. 등비 급수의 합은 1-r분의 a다. 근데 수렴하려면 일단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 그것만 또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44번도 볼까요?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대요. 1번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여 시그마는 실수배 가능하고요. 합차 가능합니다. 합차. 그래서 너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요렇게 하트 5분의 2의 n승 마이너스 5분의 3의 n승 따라서 각각 시그마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너는 등비수열, 너도 등비수열이 되는 거죠. 앞에 있는 수열 같은 경우 첫 번째 항이 5분의 2, 공비도 5분의 2인 등비수열이 되고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수렴하겠네요.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면 너의 극한값은 1 마이너스 r 분의 a가 되고요. 빼기 두 번째 있는 그 등비급수도 역시 수렴하니까 1 마이너스 r 분의 a라고 적고 각각 계산해주면 5분의 3분의 5분의 2 빼기 5분의 2분의 5분의 3이 되고 번분수로 약분시킨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분모로 바뀌고 분자로 3분의 2 안에 있는 거 분모로 바뀌고 분자로 2분의 3 마지막으로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6분의 4 빼기 9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수렴하겠습니다. 2번도 비슷하죠? 시그마에는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의 마이너스 n제곱은 3분의 1의 n승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4 곱하기 3분의 1의 n승 더하기 12 곱하기 6분의 1의 n승 되겠네요. 근데 아시다시피 등비수열의 일반항꼴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승입니까? 아래 n-1승입니까? n-1승이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3분의 1이 n개 있는데 하나를 곱해줄 거야. 즉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의 n-1승 그 다음에 6분의 1 곱해주니까 2 곱하기 6분의 1의 n-1승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금상첨화겠어요. 알겠니?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너 등비급 쓰고 너도 등비급 쓰고 r이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둘 다 수렴하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하면 첫 번째 식의 극한값 어떻게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누구? 첫째 항 누구? 좋아요. 더하기 1 마이너스 r 누구? 첫째 항 누구? 2. 그래서 각각 계산해주면 3분의 2분의 3분의 4 더하기 6분의 5분의 1분의 2 3, 3, 1은 2는 4 2가 되고 5분의 12가 되네. 따라서 5분의 22가 극값이 되겠네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예. 근데 이거 얘도 엄청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공비를 못 찾아. 에이 거짓말. 아 진짜야. 너네들 잘 찾지? 3번 한번 해봐. 3번 3번 해봐. 3번 3번 지금 해봐. 으!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딴따다단
얼마 나왔어? 요 마이너스 7분의 맞아요? 마이너스 7분의 3 맞아요? 맞대요. 잘하시네요. 멋있습니다, 오빠. 자, 이어서 또 볼게요.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봐라. 오케이. 누구 가지고 놀아볼까? 1번? 자, 1번 가는 게 일반항이 4의 n-1제곱분의 2 n승인데요. 예. 그럼 뭐, 이렇게 하트를 일단 쪼갤 수 있겠죠? 네, 쪼개놓고 놓고 보면, 1번은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으로, 1은 어차피 몇 제곱해도 항상 1이니까, 이렇게 먼저 만들면 4분의 1에 n-1승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만들면 2 곱하기 n-1승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2, 2분의 1, 약분의 6분의 1 되겠네. n-1승 만들 수 있겠네. 너에 대해서 각각 시그마로 만들 수 있어서, 그쵸? 근데 바로 가버립시다. 어차피 너도 수렴하고 너도 수렴하니까 공비가 4분의 1과 2분의 1 각각 돼서 1-r분의 1 빼기 4분의 1분의 첫째 항 누구? 얘 첫째 항 누구? 1. 어떻게 알았지? 이거 4분의 1 하는 애들 많거든. 근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n에다 1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1 빼기 1은 빵 돼서 4분의 1이 0제곱 무조건 1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항이 1이 되는 거, 1 생략되는 거, 1이. 더하기 얘도 두 번째에 있는 친구도 이 등비급수도 1-r분의 첫째 항 2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따라서 4분의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분의 2 돼가지고 3분의 4 더하기 4인가요? 고로 극한값은 3분의 16 되겠네요. 자, 2번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2번은 어떻습니까? 네, 너는 각각 분배해줘야겠죠? 이렇게 분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첫 번째 곱해주면 2의 n승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은 마이너스 3분의 2의 n승이 되고요. 이렇게 곱해주니까 너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나요? 그쵸? 예. 자, 그래서 각각 시그마를 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수고요. 너도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수 아니겠습니까? 둘 다 수렴하는 등비급수가 돼서 구조 자체가 R의 n제곱꼴이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똑같은 애가 되겠죠? 그래서 너의 급수는 1 마이너스 누구? R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빼기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1 빼기 3분의 2는 3분의 얼마?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빼기 너는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번분수에 의하여 각각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5분의 2 더하기 4분의 1 통분해볼까? 20분의 그럼 얼마야? 5, 4, 마 8 더하기 5, 마 3인가요? 이렇게 계산 많이 했어요? 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으로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사인 2분의 n파이가 있네. 자, 사인 오랜만에 보는 사인값 수열입니다. 수열. 얘가 일반항이에요. 지금 얘가 지금 일반항 a이 돼서 등비급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수열의 합이거든요. 무수히 많은 친구들.
사인이 있어가지고 살짝 걸리적거려서 순차적으로 한번 n에다가 1을 넣어봤다요. 그럼 첫 번째 항 누구야?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요 일반항에다가 얘가 지금 일반항인데 얘가 AN이야. AN에다가 1 대입했어. 1 대입하면 얼마니?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예요? 1. 그럼 1 대입하면 너도 1, 너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되겠네. 더하기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사인 파이. 사인 파이 얼마예요? 아닌데요? 0. 0 되네요. n이 3이래. n이 3이면 얼마야? 사인 2분의 3파이.